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가 오늘 하루를 정말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사회복지제도 신설과 변경에 대해서 사업 예산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개정안 통과가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관련 리포트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정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해서 지방의 지역복지사업 전반을 사실상 중앙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상황은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제11조는 법령에 위반해 과다하게 경비를 지출한 때만 교부세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법률 전문가 자문 결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수당을 도입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사실상 예고된 것과 관련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취업준비생들에게 최장 6개월간 생활비 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중앙정부와 여당이 제동을 걸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앙에서도 지방복지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TBS 김정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제도가 신설될 때 정부의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교부세가 삭감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좀 골자인 것 같은데요. 네. 양가희 기자가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이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교부세 배분과 삭감 기준 등을 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통과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정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이 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역복지 사업 전반을 중앙에서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지방교부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한 걸로 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그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 조정에 대한 지자체장의 명확한 의무 조항이 없고 또 이 법에 따른 협의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법령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이 지방의 지역복지 사업 전반을 사실상 중앙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모 법인 지방교부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논의 과정도 없이 이렇게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요. 또한 중앙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현장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복지가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서울시가 펼치고자 하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의 본질이라면서 이를 무색하게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 경쟁력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게 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아무래도 서울시와 성남시를 겨냥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는 취업준비생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활동 지원비를 지원하기로 추진해 왔었고요. 성남시는 내년부터 19세부터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의 이 청년 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각 부처의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옥신각신했던 것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정책은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강한 발언을 했고요.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과한 말씀이다. 이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발언이다라고 맞받아쳤다고 김민철 서울시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이기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부가 추진하는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와 중복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활동 지원 사업과 취업 성공 패키지는 성격과 정책 방향이 모두 다른 사업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서울시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이었던 청년활동 지원 사업도 이 사회보장제도 범주에 포함되면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 지자체의 여러 사업에 제약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더 큰 충돌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면서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를 하려는 국내 소비자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비자들이 늘다 보니까 네.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도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11월 넷째 주 금요일 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온라인으로 해외 직접 구매를 하는 이 새로운 소비 패턴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 해외 직구를 할 때 조금 더 주의가 요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광고를 보고 물건을 주문했지만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벌써 일주일째 10건이나 신고가 됐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 의류가 파격적인 할인을 한다고 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고요. 네, 이것도 무슨 그렇습니다. 왜 피해를 일인가요? 보죠? 네, 이 국내에서 이 100만 원대 호가하는 제품인 M 패딩이 2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이 소비자 한 명이 여러 벌을 구매하거나 지인에게 소개하면서 피해가 커진 상황인데요. 네. 이 서울시는 피해가 발생한 외국 쇼핑몰을 확인한 결과 이 서버는 미국에 있지만 실제 운용은 중국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쇼핑몰 화면상에는 가격이 유로와 달러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 결제 시에는 위안화로 결제가 되는 상황인 건데요. 또 가품이 의심돼서 업체 환불을 요청하면 답변이 없거나 이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15% 공제 후에 환불하겠다고 답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사의 환불 처리를 요청하면 확인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취소 처리 가능 여부도 즉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저도 얼마 전에 해외 구매 대행 한번 한 적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물건이 제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두근두근되고 걱정되고 긴장이 됐는지요. 네. 이 해외 직구 무조건 싸다고 이용했다가는 소비자들이 국내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외국 쇼핑몰의 안전성을 좀 고려해서 신중하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뜨끈뜨끈한 어묵 국물에 떡볶이, 정말 정겨운 간식이죠. 아, 입맛이 도네요. 매일매일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지하철 역사 내에서는 이 어묵과 떡볶이 점포를 볼 수 없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왜죠? 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 역사 내에 위치한 이 떡볶이와 네. 어묵의 점포가 앞으로 점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묵 떡볶이 점포를 금지 업종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 환기 시설이 부족해서 역사에 냄새가 나고 또 위생 점검 대상에 누락된 일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메트로 측의 설명인데요. 또 이동식 조리대 바퀴에 의해서 전선 피복이 닳아서 화재 위험성도 있고 조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나 수증기로 인해서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메트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7월 21일 이후에 계약한 점포에 대해서는 어묵과 떡볶이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고요. 그 이전에 영업해오던 점포는 냄새 방지 시설이나 화재 예방 설비 등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네. 네. 현재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어묵과 떡볶이를 조리해서 팔고 있는 곳이 27곳이라 그래요. 네. 그럼 뭐 이들이 금지 업종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뭐 당연히 거기 사장님들은 그렇죠. 당연히 반대를 할 거고요. 네티즌들의 반응도 좀 네,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묵과 떡볶이가 이 서민 음식이다 보니까 네티즌들의 찬반 언론도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데요. 네. 이 판매 금지 방침을 반기는 한 네티즌은 이 냄새도 심하고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100% 지하철이 더러워지니까 꼭 역사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먹고 싶으면 거리에 나가서 직접 분식집을 찾아가라 이런 네. 좀 입장을 네. 표명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이 조리 시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조리 음식은 없애는 게 옳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신규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업종 변경을 유도한다거나 안 하면 취소가 된다는 것은 업종 변경에 드는 비용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냐, 이 메트로의 행위는 건물주의 갑질과 무엇이 다르냐 좀 강한 발언이 있었고요. 네. 또 냄새가 좀 나면 어떠냐, 그런 것이 사람 사는 곳이 아니냐, 퇴근길에 잠시 들러 먹고 가면 그것 또한 인생의 재미더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네. 업종 변경을 유도 안 하면 취소가 된다는 건 좀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회사 바로 앞에 명동역에도 네. 떡볶이와 어묵 판매점이 있는데 출출 때 즐겨 먹었었는데 이제 못 먹는다니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안전을 위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거리에 나가서 드시는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앞에 지나갈 때 영주시 항상 있더라고요. 네. 네. 자, 지금까지 수도권 이슈 브리핑 양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